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설사와 혈변, 점액변이 시작되어서 2025년 7월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2025년 7월 26일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자마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어요. 임신 준비 중이어서 경구약을 처방받지 않았고 좌약만 처방받았다. 펜타사 좌약을 하루에 한 번 사용 중입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정상변인데 가늘다. 좌약을 사용하고 나서 혈변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온다. 잔변감도 원래는 심했는데 좌약 쓰고 잔변감도 많이 줄어서 요즘은 약간 불편한 정도다. 펜타사 좌약이 효과가 있죠.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 등의 약들은 모두 5-ASA 제제입니다. 5-아미노살리실릭 애시드인데요. 이 약물은 원래 관절염에 쓰려고 개발된 약물입니다.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되었죠. 재밌는 사실은 이 5-ASA 제제가 어떻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전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용학문이죠. 정확한 기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맞죠. 궤양성 대장염 초반에 효과가 있어서 1, 2년 정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발하고 나중에는 용량을 늘렸어도 효과가 없죠. 이분의 경우에도 효과가 있지만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네요. 더구나 이분은 한걸음 한의원에서 첫날 진료하고 나서 바로 좌약을 끊으셨습니다. 피곤하면 구내염이 바로 생긴다. 구내염이 동반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입의 연장선이 바로 소장,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구내염이 잘 생깁니다. 평소 식욕은 양호한데 1, 2주 전부터 입맛이 없다. 식사량 1인분 소화 양호하고 과식하면 속이 좀 불편하다. 과식하면 약간 트림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우리가 식사량을 생각할 때 평균적인 어른들은 1인분을 먹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20, 30대의 젊은 사람의 경우,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1인분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소화장애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남자의 경우 보통은 1인분 이상 거뜬하게 먹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1인분 이상 먹으면 소화가 불편하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부 소화기를 치료하는 약물로 먼저 시작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70점이네요. 2025년 9월 6일 대변은 한두 번, 정상변 가늘다. 잔변감 약간 줄었다. 혈변 약간 묻어나온다. 점액변은 계속 있다. 아직 혈변과 점액변이 계속 있네요. 식사는 1인분 하고 소화는 양호하다. 어지러운 것 없고 그 사이에 구내염 없었다. 소화가 원래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복진상에서 개선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염증형 처방 B로 넘어가 줍니다. 2025년 9월 19일 대변은 하루에 2번, 정상변에서 약간 굳은 변, 대변이 조금 더 굳어졌네요. 잔변간이 좀 더 줄었고요. 혈변이 매일 나왔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줄였다. B 처방을 쓰고 혈변 횟수가 약간 줄었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대에 좀 못 미칩니다. C 처방으로 넘어가 줍니다. 2025년 9월 29일 대변은 한 번, 정상변, 약간 굳은 변, 잔변감 최근에는 별로 없다. 혈변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묻어나온다. 점액변은 계속 있다. 자, 대변의 수가 1회로 줄었고 잔변감이 없어졌네요. 그런데 혈변은 아직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고민이 되죠. 여러분, 한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첫째는 처방이 안 맞을 경우이고, 둘째는 용량이 안 맞을 경우이고, 셋째는 기간이 안 맞을 경우입니다. 첫째로 처방이 안 맞는 경우는 그냥 꽝이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안 맞는 경우는 의외로 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처방이 맞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거든요. 기간이 안 맞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약을 2주 단위로 처방하는데 약을 복용했는데 2주가 지난 뒤에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 3주나 4주를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치료자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별 고민하지 않고 같은 약을 한 번 더 썼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약간 무른 변에서 가는 변, 잔변감 가끔 있다. 혈변, 점액변 없어졌다. 2025년 10월 29일 대변 칼프로텍틴 33점 뚝 떨어졌네요. 2025년 11월 8일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정상변, 잔변감 없다, 혈변, 점액변 없다. 2025년 11월 28일 대변 칼프로텍틴 3.9점 더 떨어졌네요. 2026년 1월 16일 대변 칼프로텍틴 16점. 이제 안정적이어서 슬슬 끝내려고 하는데 2026년 2월 25일 대변 칼프로텍틴 70점. 정상 범위이긴 한데 살짝 올랐어요. 왜 그런가 환자에게 물었더니 최근에 감기에 걸렸었답니다. 네, 원래 병이 있는데 다른 병이 겹치면 당연히 증상이 악화되죠. 그래서 바로 못 끝내고 안정되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대변 칼프로텍틴 36점, 2026년 4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 11점. 완전히 안정적이죠. 지난번에 살짝 올랐던 것은 감기 때문에 올랐던 것이 맞나 봅니다. 외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치료 막바지에 이렇게 수치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처럼 감기에 걸린다든지 음식을 안 가리고 이것저것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죠.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 매운 음식, 유제품이나 알러지 있는 음식 등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경우죠. 환자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변은 하루 이틀에 한 번, 정상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식사, 소화, 양호하다. 내시경 해보고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신 준비 중이라서 양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약만으로 칼프로텍틴이 정상화됐습니다. 양약을 쓸 수 없는 상황, 양약을 줄이고 싶은 상황에서 한약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을 바꾸어 가면서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방이 맞아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나아집니다. 세 번째, 치료 막바지에 수치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감기처럼 다른 병이 겹치거나 음식 관리가 안 될 때 수치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겁내지 마시고 이 원인을 확인하고 좀 더 지켜보면 됩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임신 준비 중인 환자의 치료, 칼프로텍틴 수치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